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보험을 쉽게 알려드리는 진짜석의사입니다. 보험료가 부담되시거나 또는 보험료를 줄이시기 위해 보험 리모델링을 문의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보험이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이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을 주로 하는 보험인데요, 끝까지 유지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상속인이 사망보험을 받게 되는 거고, 중도 해지할 경우에도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험료가 비싸서 오랫동안 유지를 하다 보면 이 비싼 보험료 때문에 유지가 부담스러운 상황도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해지하는 게 맞는 건지, 오랫동안 유지했는데 아까워서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또 유지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건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혹시 해지를 해야겠다 생각하셨던 분들도 오늘 이 종신보험의 활용법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종신보험과 CI보험은 보험료만 비싸고 안 좋은 보험이래, 이렇게 주변 분들의 말만 믿고 해지했다가 큰 손해로 이어지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님의 상황에 맞게 좀 더 신중히 검토하신 후에 전문가와 상의 후 해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종신보험도 저축성 보험과 마찬가지로요,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순수 적립보험료가 적립돼서 일부 저축의 기능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납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은 지났을 경우만 해당되는데요, 2010년 전후로 가입한 종신보험은 이 예정이율 자체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저렴했고, 종신보험의 특성상 고금리의 확정이율을 적용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사망보장이 아니라 이 저축의 수단으로 가입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종신보험은 매월 변동되는 공시율뿐만 아니라 확정이율이 있기 때문에 이 확정이율 자체가 현재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로 적용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2010년 전후로 가입해서 10년 이상 납입한 종신보험이면 추가 납입 제도를 활용해서 은행보다 더 높은 이율을 받으면서 이 저축 기능을 활용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보통 월 보험료의 2배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한데요, 앞으로 금리가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이 종신보험의 고금리 확정 이율을 활용해서 저축 기능을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시청자님들 중에서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연금 전환을 고려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절대 함부로 연금 전환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가입 당시에는 설계사들이 보통은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죠. 이 보장을 받다가 노후에는 연금으로 전환해서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연금을 전환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보험을 해지한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종신보험에 추가되어 있던 사망보장은 물론이고, 또 특약으로 설계된 암보장, 수술보장, 후유장애 모든 보장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은 이 해약 환급금을 가지고 연금 전환이 되기 때문인데요, 종신보험은 엄연히 이 저축이나 연금이 아니라 보장성 보험이라는 부분 꼭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매월 10만원의 보험료를 냈다고 가정하면 사망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또 설계사 수수료 등의 관리비가 포함된 사업비가 모두 차감된 이후에 실제 보험료가 적립되는 구조인데요, 이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은 내가 낸 보험료에서 적게는 25%, 또 많게는 30% 수준으로 차감되고 적립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약환급금 3천만원 가지고 연금 전환을 한다면 얼마 정도 연금을 받게 될까요? 월 10만원 전후의 연금을 받습니다. 차라리 보장을 받으면서 내가 필요한 시점에 중도 인출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되실 겁니다. 아무리 오래된 종신보험이라도요, 이걸 연금으로 전환하는 순간 모든 보장 기능은 사라진다는 점 반드시 알고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에 불가피하게 해지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해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중도 인출 기능입니다. 대부분 종신보험에는 이 유니버셜 기능이란 제도성 특약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종신보험의 유니버셜 기능이란 건 해약환급금의 일부를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통상적으로 해지환급금의 50% 이내에서는 수시로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해지하지 않고도 보장은 계속 받을 수 있고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때 중도 인출과 약관 대출 중에서 두 가지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중도 인출을 할 경우에는 부과되는 수수료는 없고 다시 상환할 의무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약관 대출의 경우는 4% 정도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상환 계획이 있는 돈이면 이 중도 인출보다도 약관 대출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관 대출 이율을 4%라고 가정하고 3개월 이내 약관 대출을 상환할 경우는요, 약 1% 수준의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중도 인출 받고 나서 다시 추가 납입할 경우는 이 추가 납입 수수료 2%를 차감하고 적립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상환 계획이 없는 돈이면 중도 인출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고,
유지하고요. 6개월 이내 단기간에 이용하고 다시 상환할 계획이 있다면 이 약관 대출을 이용해서 상환하는 게 실질적인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가입한 종신보험 중 유니버설 기능이 있다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일정 기간 보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또 현재 보험료가 부담스럽지만 보험을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현재 쌓여있는 해지 환급금에서 월대체 보험료를 충당하면서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오랜 기간 이 대체납 제도를 활용해서 해지 환급금이 대체납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다면 보험은 실효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대체납 제도를 활용한다면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이 실효되지 않으면서 보장은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입니다. 종신보험을 유지하기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오랜 기간 유지했는데 해지하기는 아깝고 이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이런 경우 보험 전체를 해지하지 말고요. 종신보험의 주계약인 사망보장이나 특약을 줄이는 감액하는 방법이나 또는 감액 완납 제도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망보장이 1억이고 해당하는 보험료가 10만 원이라면 사망보장은 1억을 5천만 원으로 줄이게 되면 보험료는 절반인 5만 원으로 줄어들겠죠. 이렇게 기존 보장 금액을 낮추는 걸 감액이라고 합니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이 사망 보장을 최소 1, 2천 수준으로 감액해서 유지할 수 있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종신보험에는 사망 보장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암보장과 같은 특약이 같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망 보장 금액을 줄이게 되면 특약으로 설계된 암보장 등도 사망 보장과 연계된 특약이 있을 수 있어서 이 사망보장 금액을 줄이게 되면 특약 금액도 같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 유의하시고 감액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현재까지 쌓여있는 해지환급금으로 보험료를 완납 처리하고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20년 납입 조건으로 계약한 사망보장 1억의 종신보험이 보험료가 10만 원이고 원래의 납입기간 20년 중에서 절반인 10년 이상의 보험료를 내셨다면 지금까지 쌓여있는 환급금으로 완납 처리하고 더 이상 보험료 내지 않는 방법을 이 감액 완납이라고 합니다. 즉 사망보장을 줄이는 대신에 해약환급금을 이용해서 보장을 유지하고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무조건 종신보험이라고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변액종신보험으로 펀드에 투자되는 이 변액상품 유형이거나 유니버설 기능이 들어간 종신보험의 경우는 감액 완납은 불가능하니까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로 연락해서 가능 여부를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액 완납 시 한 가지 유의할 점은요. 감액 완납의 경우 종신보험에 추가된 다른 특약이 설정된 경우에 현재의 보험보다 유리한 보장 특약은 없는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래전 종신보험이라고 하면 특히 2007년 이전에 가입한 종신보험 중에는 갑상선암을 일반암으로 보장하거나 또 수술비 특약에서도 임플란트 전 약해진 잇몸을 대체하기 위해 하는 치조골 이식 수술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갑상선암의 보장 한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또 치와 관련된 치조골 이식 수술 보장은 어느 보험사에서도 수술비로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혜택을 또 잘 몰라서 무조건 해지한다는 것은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종신보험은 죽어야 받는 돈인데 죽어서 나오는 돈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무작정 보험 리모델링 시 비싸다고 해지해야 한다 이렇게 설계사분들 많으신데 고객 스스로 이런 혜택들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장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한 보장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미성년자를 두신 분들이라면 불가피하게 종신보험을 해지하게 대하는 상황에서도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종신보험이 정말 부담돼서 해지를 해야 되는데 사망보장이 꼭 필요한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 소멸성 정기보험으로 2, 3만 원대 부담 없는 보험료로 사망보장을 준비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내가 유지 중인 종신보험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유지 중인 다른 보험과 또 중복되거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약관까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험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